대기업 시청자 경남스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남스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철강 관세 발표 소식이 있었죠. 이 때문에 주가도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에 대한 관세 발표 내용들 오늘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지금 조금 많이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거를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포인트들을 기다려 봐야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 테니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중순이었죠. 4월 17일 날짜에 미국 바이든이 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기존 7%에서 25%로 3배 인상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향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18일 다음 날짜에 이제 주가가 14%까지 고가를 찍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물론 종가에는 결국에는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다 반납을 했지만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중순입니다. 워싱턴에서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철강 인상을 본격적으로 계획을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예정이 4월 17일이었고 5월 중순에는 해당 내용이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주요 품목 중에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기존에 예상했던 대로 7.5에서 25%로 인상을 시켰고 적용 시점이 24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도 7.5, 25, 그 다음에 반도체는 25에서 50%로 2배. 전기자동차가 제일 많이 올렸어요. 25%에서 100%까지 올리면서 거의 4배 가량을 올렸습니다. 근데 24년도 1분기 중국에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이 전기차 관련된 수출이 2200대 정도로 사실상 이 폴스타라는 한 브랜드 빼고는 수출이 되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중국산 전기차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지만 앞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미리 막아놓은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철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상했던 7%에서 25%로 3배로 그대로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식이 이제 5월 13일, 14일 요때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자, 보게 되면 주가랑 좀 함께 비교를 해볼게요. 14일날 해당 내용이 좀 발표가 되고 나서 1% 정도 상승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항상 뭔가 어떤 예정이 되어 있다가 막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보통 재료 소멸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재료 소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자, 기존의 철강 인상률이 7%에서 25%로 된다라고 미리 알려줬잖아요. 근데 막상 발표해보니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재료 소멸 때문에 주가가 일반적으로 빠지는 게 대부분이고 요게 만약에 추가 상승으로 나올 수 있었으려면 사실 25%가 아니라 50% 기존의 시장이 예상했던 치 대비해서 더 많이 나오게 되어야지 주가가 일반적으로는 결과 발표 날 더 많이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때문에 하락을 했냐 최근에 재료 소멸에 대한 관점 때문에 하락을 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관세로 인해서 이번 철강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이걸 보게 되면 초반에는 이 중국산 제품에게다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사익으로 우리 국내 제품들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요 현실에 대한 박스를 까보게 되면 자, 사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쿼터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 물량만 수입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 중국산 철강 관세
관세를 한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입량만, 그러니까 수출만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를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수출량이 늘지는 않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 미국의 철강의 수요가 중국산 비중이 1%로 미만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뭐 크게 의미가 없다. 아까 제가 방금 그 전기차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죠. 2200대 정도밖에 수출이 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의미 없다.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혜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또 그 특징이, 증시 특징이 테마주잖아요. 그냥 뭐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하나만 있으면 또 올라가는 게 또 주식의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좀 가장 잘 이해가 될 만한 게 사실 경남 스틸이 21년도, 22년도 이때 주가가 가장 크게 오른 게 여러분들 뭡니까? 그 홍준표 테마주를 엮였잖아요. 근데 사실 경남 스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선주라던가 이런 애들이 직접적으로 종목이랑 연관이 없어요. 그냥 뭐 어느 동문이다, 뭐 인맥주다, 뭐 이래가지고 날아가는 거라서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어떻냐? 이걸 보게 되면 사실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일본에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또 중국 있고, 또 옆에 뭐 미국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일본이 엔저로 사실 굉장히 값싼 철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또 골을 쏟고 있고, 지금도 이 중국산 철강이 굉장히 값싸게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입지가 점점점 좁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이 미국에다가 지금까지 이 값싼 철강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수출이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막히게 된다라던가 일정 물량을 더 수출을 못하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호재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저는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조금 궁금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관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이 지난 23년도 중국산 철강제 수입이 873만 톤으로 이미 전년 대비 30%나 물량이 늘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철강 경쟁력 입지가 점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러한 뭐 수급도 들어오고 이벤트로 인해서 단기적인 뭐 조금 이렇게 주가가 변동성이 있었는데, 사실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솔직히 여기 아니잖아요. 다들 요 위쪽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좀 대선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7년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인맥주와 이런 게 한 2년 전, 3년 전부터 발동을 슬슬 걸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21년도, 22년도 요때 대선이 있었을 때 당시에도 보게 되면 20년도 때부터 그때 이제 코로나 있고 나서 그때부터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24년도 올해 하반기가 지나는 시점, 25년도 때부터는 점차적으로 이 대선 인맥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여기 밑에 지선만 안 깨면, 그냥 만약에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래도 뭐 만약에 위에서 물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들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 여기까지 기다렸다 하면 그냥 놔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선만 이탈 안 하면 우리가 대선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서 오늘 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